왜 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항을 끝없이 메아리 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던 그때였죠. 아들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 간식을 챙겨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올해 추석은 친정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고, 시댁은 못 간다고요. 순간 귓가가 웅웅 울리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가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뭐라고요? 추석을? 그것도 미리 상의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엔 유럽 5개국 10일 패키지 예약 완료 문자가 떠 있더군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던 거죠. 며느리 목소리엔 묘한 뿌듯함이 묻어 있었어요. 친정 부모가 평생 해외 한 번 못 가봤다면서 이번 기회에 효도 좀 하려고 한다고요. 물론 친정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왜 하필 추석에? 왜 우리 손주들까지 다 데려가겠다는 건데?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감정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 30년 시어머니 생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어땠냐고요? 그 녀석은 눈치만 살피다가 어정쩡하게 웃더니 처가 쪽도 신경 써야 한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더라고요. 아니, 편을 넘어서 이미 공범이었던 거예요. 둘이 짜고 결정한 일이었죠. 나만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알려주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거니 생각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자꾸 번져 보이더니 어느새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빈집에 들어서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쟁쟁 울리고 혼자라는 게 이렇게 처량한 건지 처음 느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나?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문득 핸드폰을 들고 여행사 사이트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계속 스크롤을 내렸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추석 특선 동남아 5일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가격도 괜찮고 일정도 딱 추석 연휴에 맞춰져 있었죠. 새벽 흥분 속에서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결제 완료 문자가 떴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뭔가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며느리만 여행 가란 법 있나요? 며칠 뒤 아들네 집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며느리는 또 태블릿을 펼쳐놓고 유럽 여행 일정을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죠. 에펠탑이 어쩌고, 스위스 융프라우가 어쩌고, 손주 녀석들도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어요. 작은 손주가 깡충깡충 뛰며 자랑했어요. 할머니, 우리 비행기 14시간 탄대요. 귀여운 건 여전했지만 그 순간 왠지 서운한 마음이 확 밀려왔죠. 나는 그저 가만히 밥만 떠먹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슬쩍 내 쪽을 보더니 나도 친구들이랑 어디 다녀오라고, 자기네 없을 때 편하게 쉬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참 묘했어요. 배려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끼리 잘 놀 테니 어머님은 혼자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이었죠. 차가운 국물을 삼키는데 목이 칼칼하고 쓰라렸어요. 그때였어요. 나도 슬쩍 입을 열었죠. 나도 사실 여행 예약했다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죠. 며느리가 긴장된 목소리로 어디냐고 물었어요. 동남아라고 했어요. 추석 연휴에 딱 맞춰서 5일짜리라고요. 아들 얼굴이 굳어지더니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죠.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잘 됐다고 했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걸쳐져 있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애들이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다는데 유럽보다 동남아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같이 가지 뭐.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와이프랑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승리감 같은 게 들었어요. 며느리가 기획한 완벽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저녁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자기네가 엄마 여행에 합류하겠다고 애들도 그게 좋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와이프는 친정 식구들이랑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원했던 건 손주들과의 여행이었지 며느리를 배제하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정말 그랬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 어디선가 이런 결과를 바랐던 건 아닐까요? 엄마 예약에 넷을 추가할 수 있냐고 아들이 물었어요.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여행사에 전화했더니 다행히 좌석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네 가족 넷을 추가 예약했죠.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설레면서도 왠지 찜찜한 그런 복잡한 기분이었죠. 며칠 뒤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죠.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눴어요.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죠. 그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어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면서도 동시에 이건 며느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라는 변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화끈하게 타들어갔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나쁜 건가?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건가? 일주일 뒤 며느리네 유럽 항공권이 다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 오빠네 가족들까지 총 8명이 함께 가기로 했다더군요. 큰 가족여행이었죠. 아들과 손주들 표만 빠진 채로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해요. 정말 안 갈 거냐고. 표 취소하면 수수료가 엄청 나온다고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짐작이 갔어요. 출발 일주일 전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친정 식구들과 유럽을, 우리는 우리대로 동남아를 가기로 확정된 거죠. 각자의 추석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질 줄은 몰랐어요. 출발 3일 전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면서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와이프 항공권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시스템 오류래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항공사 콜센터에 전화하는 소리, 울음 섞인 목소리, 뭔가를 내려치는 소리.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게 전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죠. 항공사에선 뭐래냐고 물었더니 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역으로 취소됐다나 뭐라나. 아무튼 표는 없어졌고 성수기라 대체편도 없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들이 어머님도 와야 할 것 같다고,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했어요.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과 묘한 흥분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엔 예약 내역 없음이라는 무정한 문구가 떠 있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고 있었죠. 어깨가 들썩거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려왔어요. 며느리야,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다가가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화장이 번진 얼굴로 나를 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원망과 서러움과 무력감이 뒤섞인 그 눈빛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준비한 건데, 우리 부모님 평생 해외 한 번 못 가봤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며느리도 나처럼 부모 효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표가 며느리 것만 취소된 걸까요? 다음 날 며느리는 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항공사, 여행사, 카드사. 닿는 곳마다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죠. 성수기 유럽행 표는 금값이었고 남은 건 비즈니스석뿐이었어요. 가격이 거의 3배였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비즈니스라도 끊을까 봐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고개를 저었죠. 그 돈이면 차라리 다음에 부모님만 모시고 다시 가는 게 낫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결국 이번 여행은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친정 식구들은 예정대로 출발하고 며느리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동남아 여행에 자기도 끼워주실 수 있냐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죠.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알아봐 달라고 제발이라고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대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행사에 전화했어요. 직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좌석이 한 자리 남긴 하는데 다른 그룹 예약이 대기 중이라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내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예약해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한테 됐다고 자리 잡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는 얼굴을 본 것 같았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출발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며느리 표가 취소된 것도, 그래서 우리 여행에 합류하게 된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게 어쩌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다시 모이는 기회요. 근데 그게 진짜 끝이 아니었어요. 출발 당일 아침이었어요.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우리 가족이 서 있었죠. 손주들은 신나서 캐리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아들은 여권을 챙기느라 분주했어요. 아들이 우리 여권을 모아서 카운터 직원에게 건넸어요. 직원이 하나하나 스캔하기 시작했죠. B-, B-, 경쾌한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직원 표정이 굳어지더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불렀죠. 두 사람이 화면을 보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무슨 문제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예약 확인서를 가지고 있냐고 했어요. 아들이 핸드폰으로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직원이 다시 화면과 대조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이상하다면서 한 분 좌석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정민희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좌석만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가가 붉어졌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예약했다고 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직원이 다시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우리 5명 좌석은 멀쩡한데 며느리 좌석만 예약 시스템에서 사라진 거예요. 직원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상급자를 불렀어요. 10분, 20분이 흘렀죠. 손주들은 지루해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기둥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내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건 우연일까? 며느리 유럽 표가 취소된 것도, 이번 동남아 표도 문제가 생긴 것도 너무 절묘하지 않나? 상급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예약 시스템상 좌석 배정이 누락되어 있고 현재 이 항공편은 만석이라고 대기 좌석도 없다고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공항 로비에 며느리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직원이 환불 처리해 주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해 줄 수는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다른 날짜는 무슨 가족여행인데. 손주들이 겁먹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어요. 작은 손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안 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들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엄마 어떻게 하냐고, 우리 다 같이 안 가고 다음 기회에 갈까 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환불받으면 돈도 다 날아간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탑승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가세요. 어머님 다들 그냥 가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자기 혼자 남을 거라고, 애들이라도 즐거운 여행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어요. 손주들을 꽉 안아주더니 작별 인사를 했죠. 민주나 수아야, 엄마 없어도 잘 놀다 와, 알았지? 큰 손주가 며느리 옷자락을 잡으며 엄마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죠. 엄마는 다음에 갈게. 결국 우리는 체크인을 마쳤어요. 며느리만 빼고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유리병 너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 점점 작아졌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손주들과 단둘이 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왠지 씁쓸했어요. 아들이 내 표정을 살피며 엄마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죠.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공항 건물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몸이 뒤로 젖혀지는 느낌과 함께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구름 위로 올라가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만은 흐렸습니다. 손주들은 신나서 창밖을 구경했어요. 할머니, 저기 구름이요. 솜사탕 같아요.
그렇게 제잘거렸죠. 그 모습이 귀여워서 미소 지었지만 웃음이 오래가질 않았어요. 기내식이 나왔어요. 닭고기였는지 생선이었는지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포크를 움직였을 뿐이죠. 옆자리에 앉은 아들도 거의 손을 대지 않더군요. 5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발리 공항에 도착했어요. 더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야자수가 흔들리고 이국적인 음악이 공항 곳곳에서 흘러나왔죠. 손주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지만 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어요. 방 창문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나왔죠. 손주들은 열심히 먹었지만 나는 입맛이 없었어요. 포크를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해봐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문자를 보냈죠. 잘 들어갔어? 밥은 먹었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며느리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며느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텅 빈 집에서 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발코니로 나갔어요. 밤바다가 검게 펼쳐져 있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어요.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여행이었을까요? 며느리 없는 이 여행이 정말 행복한 걸까요?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 조식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아들 얼굴이 굳어졌죠. 뭐, 진짜? 그렇게 되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죠. 엄마, 와이프가 표 구했대요. 개별 항공권으로요. 뭐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싸대요. 원래 가격 2배 넘게 줬대요. 오늘 오후에 도착한대요. 손주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와요? 정말요? 그렇게 소리쳤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오후 3시쯤 호텔 로비에서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손주들은 신나서 입구만 쳐다봤고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나는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죠. 로비 유리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지친 얼굴로요.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역력했죠. 눈가는 푸석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손주들이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가 왔어요. 며느리가 손주들을 안아줬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 눈빛엔 서운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포기한 듯한 체념도 보였죠. 왔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생했다. 나도 짧게 대답했어요. 첫 이틀은 정말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식사할 때도 해변 산책할 때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어요. 손주들만 신나게 뛰어놀았죠. 할머니, 엄마 같이 물놀이해요. 같이 모래성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연결해 주려 애썼어요.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며느리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사러 간 거였죠.
파도가 우리 발을 적시며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친정만 생각했지,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다고요. 명절을 함께 보내고 싶으셨을 텐데 혼자 두고 가려고 했다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고집부렸다고 며느리 유럽 여행도 응원해줬어야 했다고요. 바닷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죠. 며느리가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같이 와서 다행이라고요. 며느리 손이 살짝 내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우리는 나란히 해변을 걸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요. 마지막 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야자수 아래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요.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쳤고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며느리가 내 어깨에 기댔어요. 손주들도 아들도 모두 잠들었죠. 나도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명절엔 같이 준비해요. 시댁에서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그러자 대답했어요. 공항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내 팔짱을 꼈어요. 손주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잘거리며 걷고 아들은 캐리어를 끌며 뒤따라왔죠.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선선하면서도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집 가서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모료 가족인데요. 가족. 그 말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하게, 포근하게요. 이번 추석은 정말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갈등도 있었고, 불운도 있었고, 뜻밖의 반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지나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 손을 꼭 잡아줬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게 뭔지요. 싸우고 미워하고 서운해하다가도 결국 다시 손을 잡는 거.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고 손주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꺼냈죠.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 달라진 일상이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경쾌한 멜로디였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행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푸른 바다, 하얀 백사장, 그리고 함께 웃는 우리 가족의 모습.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이번 추석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